상대가 니 슬라이드 혹은 니 컷으로 가드 패스를 하려고 할 때 저희가 오픈 가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보통 오픈 가드를 하다가 니 슬라이드나 니 컷이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상대가 헤드커터 포지션을 만들었을 텐데요. 발로 상대 골반을 밀거나 혹은 팔을 미는 과정에서 상대가 손으로 제 다리를 죽이고 다리 하나를 다리 사이 안에 넣고 여기서 이제 상대 무릎이 제 다리 쪽 방향으로 오면서 니컷 자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상황으로 먼저 돌아가 보면 아예 니컷 자세를 주지 않는 게 저한테는 당연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상대가 제 다리 하나를 죽이고 헤드커터 포지션을 만들게 되면 저는 이 안쪽에 있는 발을 이용해서 상대 중심을 무너뜨리고 다시 회복하거나 혹은 상대의 중심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이 다리로 안 차진다면 반대 발로 상대 어깨를 밀어서 그 다음에 발을 빼서 오픈 가드 자세를 만들어 주시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한테 훨씬 더 유리하고요. 상대가 당연히 더 유리한 자세를 먼저 만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다리를 죽이고 니컷 자세를 만들었다. 그러면 저희는 그립이랑 다리 위치를 이제 완전히 다르게 셋업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하프가드 자세가 무조건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오픈가드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픈가드를 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 자세에서 제가 단점은 밑에 있는 발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손으로는 상대 그립을 먼저 잡아서 이제 컨트롤을 할 건데요. 보통 저는 상대 대각선 쪽에 있는 어깨 도복을 잡고요. 반대 손은 상대 소매 도복이나 혹은 손목을 잡고 컨트롤을 해요. 여기서 이제 니컷을 하는 사람마다 이제 스타일마다 또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상대가 상체를 완전히 붙여서 저를 안고 가드 패스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상대가 도복을 잡고 소매를 당기면서 다리를 빼고 그 다음에 가드 패스를 하려고 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니컷, 니 슬라이드 자세에서도 크게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연습을 해볼 거고요. 첫 번째 상황은 상대가 상체를 붙이고 저를 압박하면서 머리랑 겨드랑이를 잡고 니 슬라이드 패스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연습을 해볼게요. 손으로 상대 목 쪽에 있는 도복을 잡으실 때도 내 손가락으로 잡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 손을 당기는 힘은 세지만 이 사람을 막는 프레임은 좀 약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넣어서 잡는 경우가 많고요. 엄지손가락을 넣게 되면 저희가 사이드 마운트에서 이스케이프 할 때 상대 목을 막는 것처럼 이 팔꿈치부터 손목 사이에 있는 이 뼈를 이용해서 목을 방어하시기가 훨씬 더 쉽거든요. 그래서 내 손가락 아니라 엄지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팔꿈치는 상대 반대쪽 어깨 옆에 제 팔을 붙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를 더 밀어주시면 저한테는 더 좋고요. 이 공간을 만들어내야지 저희가 오픈가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그립을 잡아서 상대 머리가 제 몸이랑 붙지 못하게 먼저 프레임을 만들어주시고 반대 손은 상대 손목, 항상 이 손이랑 싸워주셔야 돼요. 이 손이랑 싸우는 이유는 제가 목 쪽에 있는 도복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이 그립을 잡히게 되면 제가 상체를 피는 게 어려워지고 그러면 다리를 쓰는 게 당연히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오픈가드를 가는 게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 안쪽에 있는 손으로 상대 손을 막고 혹은 손목을 막아주시고 제가 이 자세에서 상대 상체가 붙지 못하게 프레임을 만들고 그대로 이 밑에 있는 발을 그대로 상대의 리버스 델라이버처럼 바깥쪽에 훅을 껴주시고요. 위에 있는 발은 골반 안으로 들어와서 지가드를 먼저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지가드 셋업 하실 때는 반드시 위에 있는 발이 밑에 있는 발보다 위에 있으셔야 되고요. 여기서 제 위에 있는 발이 밑에 있는 발보다 위에 있게 훅을 걸어주셔야 돼요. 발이 바뀌면 제가 이 프레임이 아예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위에 있는 발이 제 밑에 있는 발보다 위에 훅이 걸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자세에서 이제 상대가 가드를 패스하려고 할 때 저는 힙을 그대로 펴서
상대가 제 몸통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이 자세에서 멈출 수 있게 해주시고요. 동시에 손으로 막고 있던 손은 뒤로 빠지면서 팔꿈치를 짚어주시는 거예요. 제 힙은 하늘을 본다는 느낌보다는 매트를 본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 프레임을 만드셨으면 그대로 제 힙 피고 꽁치 피면서 밑에 있는 팔꿈치를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에서 손은 엄지손가락으로 잡으셔도 좋고 혹은 대각선으로 잡으셔도 좋고요. 가까운 쪽을 잡으셔도 되고 이 그립은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 자세까지 오시면요. 근데 반드시 목 쪽에 있는 도복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엄지손가락을 잡고 있는 그립으로 연결을 해보면 이 자세까지 됐을 때 상대가 저한테 리커 패스를 하려고 해도 상대가 상체를 붙여서 누르는 게 어렵고요. 그리고 다리도 당연히 제 몸이랑 멀어지기 때문에 압박을 하는 게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럼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저는 밑에 있는 발을 뺄 수 있는 타이밍만 항상 만드는 거예요. 힙을 살짝 오른쪽 방향으로 들었다가 그대로 상대의 다리가 가벼워지면 양발을 풀어서 밑에 있는 발을 그대로 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발이 빠지면 저는 둘 중에 한 곳의 방향으로 갈 건데요. 첫 번째는 상대 허리 안쪽으로 그대로 들어가서 클로즈 가드처럼 먼저 셋업을 해주시면 돼요. 클로즈 가드 셋업을 하면 내가 오픈 가드를 하고 싶은 상태를 미리 만들어주세요. 칼라인 슬리브 그립 혹은 스파이더 가드 그립, 그 다음에 다리를 풀면서 자기가 원하는 셋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하나, 발 빼고 두 번째 상황은 상대 허리 쪽이 아니라 골반 위쪽이 아니라 상대 어깨 쪽으로 갈 수 있는 경우 그대로 당겨서 트라이앵글 그립을 셋업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이앵글 셋업을 해주시면 여기서 트라이앵글로 끝내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오모플라트나 혹은 그립을 다시 셋업하고 다리를 풀어서 오픈 가드를 만드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지거든요. 모든 상황에서는 서브미션을 할 수 있는 찬스가 보이시면 서브미션을 시도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이 가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 서브미션 찬스가 만약에 보이신다면 서브미션을 시도하면서 실패하면 다시 가드로 가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가 상체를 떨어뜨리면서 가드 패스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프레임을 먼저 이용해서 막아주시고요. 지가드 셋업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상대 몸 안으로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제 몸은 최대한 뒤로 빠져서 팔꿈치를 짚고 밑에 있는 발을 살리는 걸 목표로 해주시는 거예요. 밑에 있는 발을 빼서 그대로 클로즈 가드로 가서 그립을 잡고 오픈 가드로 가실 수도 있고요. 혹은 어깨 위로 올라와서 트라이앵글 셋업을 하고 여기서 끝내시거나 혹은 다시 그립을 바꿔서 오픈 가드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니컷 자세에서 상체를 붙이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지가드를 이용해서 오픈 가드를 만드는 방법이었고요. 이번에는 상대가 제 소매랑 목 쪽에 있는 도복을 잡고 팔꿈치를 짚지 못하게 하면서 다리를 빼려고 할 때 그때 저희가 어떻게 오픈 가드로 가야 되는지 연습해 볼게요. 다시 저희가 오픈 가드에서 싸우다가 상대가 헤드 커터 포지션 그리고 안으로 와서 이 그립을 저희가 이제 잡힌 경우 이 잡힌 경우에는 제가 훨씬 당연히 불리해지는데요. 제가 상체를 이동하는 게 일단 어려워지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립을 뜯어주시면 제일 좋은데 이 소매 그립을 뜯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소매를 돌려서 저도 상대 소매를 같이 잡으려고 해주는 편이고요. 이 손이 그냥 잡혀있는 상태보다는 제가 바깥쪽으로 돌려서 소매를 잡게 되면 상대가 소매를 잡고 있는 그립이 조금 더 불편해져요. 그리고 반대로 저도 상대 소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손을 같이 컨트롤할 수 있어서 필요할 때 원할 때는 이 손을 저도 당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소매 잡힌 쪽에 있는 손을 돌려서 상대 소매를 같이 잡아주시는데, 이 상대는 패스를 하기 위해서 제 등을 계속 매트로 붙이려고 할 거예요. 등이 매트로 붙으면 저는 상체를 움직이는 게 어려워지고요. 이러면 이 사람이 다리를 빼는 게 점점 쉬워져요. 그래서 소매를 만약에 갖고 잡으셨을 때 상대가 목 쪽에 있는 그립, 지금 가까운 쪽에 있는 목을 잡을 수도 있고요. 혹은 깊게 제 목 근처에 있는 안쪽에 있는 도목을 잡을 수도 있는데요. 양쪽 그립 어디가 잡혀있던 저는 머리를 무조건 살려주셔야 돼요. 가까운 쪽에 있는 그립 잡혔을 때는 제 반대쪽에 있는 손으로 상대 손을 밀어. 그 다음에 제 머리가 이쪽, 머리가 밖에서 안으로 또 쓰죠. 밖에서 안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립을 잡아주시고요. 반대로 상대가 안쪽에 있는 그립을 잡았을 때는 똑같이 손을 옆으로 밀면서 가능하면 제 머리를 최대한 안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목 안쪽이 컨트롤 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 상태에서는 저도 지금 머리가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멈춰있는 게 아니라 상대가 계속 상체를 들면서 저를 당기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상대 왼손으로 벨트나 엉덩이 쪽에 있는 도복을 잡고 상대 중심을 앞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목표는 이 손 그립을 놓고 매트를 짚게 하는 게 목표고요.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저는 빨리 빠져나가서 오픈가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보면 저도 손의 그립을 유지하고, 혹은 이 그립을 잡더라도 상대가 당기는 힘이 너무 세다면 제 팔꿈치를 제 다리 밑으로 숨겨서 이 사람이 제 팔을 최대한 당기기 어렵게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상대 손을 위로 치우면서 제 머리를 최대한 안으로 넣어주시고 벨트도 잡아주시면 돼요. 상대를 위로 들면 지금처럼 손 베이스를 짚거든요. 위에 있는 손이 지금 그립을 잡았을 때는 상대 손이 매트로 떨어졌을 때 제 그대로 차고 일어나면 백으로 볼 수 있는 찬스를 얻으실 수 있고요. 반대로 상대가 안쪽에 있는 그립, 이 목 쪽에 있는 그립을 잡았을 때는 깊게 잡히면 어려워요. 그래서 완전히 깊게 잡히기 전에 저희가 첫 번째 그립이 잡혔을 때 빨리 손을 머리 쪽으로 놓고 벨트 잡아주시고, 손 양손 당기면서 양쪽 무릎을 가슴으로 붙어주세요. 그러면 상대가 손 베이스에 또 짚게 되고 일어나거나, 혹은 상대가 손을 잡혔으면 저를 또 당길 수 있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상대를 찾아마자 저는 손으로 상대 밀어내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위에 있는 발로 상대 골반을 막아내면서 상대가 다시 저랑 정면을 보면서 밀컷 자세를 만들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연습했던 것처럼 이 지가드 셋업을 먼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가드를 셋업하면 이 가드를 풀기 전까지는 상대가 손을, 방금 전에는 가까운 상태에서는 위로 당길 수 있지만 지가드가 되면 뒤로 당겨야 되기 때문에 힘을 쓰는 게 훨씬 더 어려워져요. 그러면 뒤로 빠지자마자 저는 상대 손을 밀면서 그립을 먼저 뜯어주시고요. 그립 뜯었으면 그대로 팔꿈치 짚고 목 잡고 똑같이 뒤로 빠지면서 다시 연결해서 오픈 가드를 셋업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상대 측면을 봐서 소매랑 목 쪽에 있는 도복이 만약에 잡힌다면 제가 밑에서 싸우는 것보다 항상 뒤로 가자. 그리고 지가드는 가능하면 빨리 셋업을 먼저 해주시고요. 소매 돌려서 소매 같이 잡고, 반대 손은 상대 손, 그 다음에 손 위로, 손을 위로, 제 몸은 그립질을 붙여주시고, 머리 빼주시고 그립 잡고 중심하고, 여기서 저는 뒤로 빠지면서 무릎으로 상대 골반을 막아줄 거고요. 상대 손이랑 제 손이 펴진 상태가 되면 저희가 그립을 뜯기가 이제 쉬워져요. 근데 상대 손이 굽혀진 자세에서는 그립을 뜯기가 어려우니까 제 힙을 최대한 피면서 팔을 당겨주시면 그립을 먼저 뜯어주세요. 그럼 이 손에 있는 그립은 저를 당기는 역할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손은 아무리 세게 당겨도 제가 딸려가진 않을 거예요, 절대. 손으로 그립 연결하고 팔꿈치 베이스 이렇게 발 빼면서 다시 가드를 셋업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상대한테 그립이 많이 완벽하게 잡혔다면 빨리 손에 연결하고, 밑에 있는 손도 더 깊게 잡기 전에, 이 손을 잡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 그립을 잡혔을 때 상대가 이 손을 이용해서 또 그립을 더 깊게 잡으려고 할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앞쪽에 있는
그립을 잡았을 때도 이 한 손으로는 깊게 들어가는 게 어려우니까 이 손을 잡고 있을 때도 이 손이 조금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혹은 이 소매를 잡고 컨트롤하는 게 어려우면 이 손을 놓고 목을 더 당기면서 깊게 잡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소매를 같이 잡고 있어야지 상대가 만약에 이 손을 이용해서 서포트를 하려고 해도 제가 손을 잡지 못하게 막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소매를 같이 연결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그립이 너무 깊게 들어오기 전에 저는 빨리 손을 위로 만세하고 프레임을 만들어서요. 상대 손목을 잡고 걸고 위로 들면서 제거를 상대 팔 앞으로 넣어주시면 게이트 잡고 위로 차서 중심 밀어주고 완전히 옆으로 빠져주세요. 무릎은 계속 유지를 해주시고 상대는 손을 이렇게 잡고 있을 거기 때문에 손을 막고 그립 뜯어주시고요. 저는 그립 잡으면서 팔꿈치 떼어주고 그대로 밑에 있는 발 빼면서 다시 가드로 셋업 해주시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저희가 리슬라이드, 리컷을 상대가 시도할 때 오픈가드를 만드는 방법이었고요. 실제로는 이 외에도 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더 많이 생기실 텐데 일단 이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익히고 연습을 하시면 조금 다른 상황이 나와도 방금 전에 연습했던 상황을 계속 만들려고 해보시면 오픈가드를 만드는 게 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프가드 자체를 주지 않는 게 오픈가드 하는 사람들은 가장 좋지만 만약에 하프가드 자세가 나올 것 같다면 상대가 하려고 하는 걸 기다리지 말고 제가 먼저 움직여서 오픈가드를 만든다는 개념을 항상 가지고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